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입니다. 그냥 농담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결혼하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 아직 싱글인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명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첫 번째,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 부모가 좋은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절대 나중에 해서도 안 될 질문, 들어서도 안 될 답변이 이거죠. 은근히 그런 속상한 사연 갖고 저한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얘들아, 나는 행복하진 못했지만 너는 행복하라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단다. 이 질문 너무 슬프죠. 그러면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냐? 이렇게 답하면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되죠.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녀한테 드리는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 때 모델링. 부모가 사는 세상이 좀 좋아 보이는데 뭐지? 나도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또 종종 드리는 질문이 부모가 제일 놀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이런 질문 종종 드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의외로 고3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을 잘 도와주려면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자녀들의 지친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겠죠. 근데 자녀도 지쳐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부모님들도 자기가 하던 즐거운 활동들을 줄이기가 쉽죠.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녀가 불안해요.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불안에 100이 부모한테 가요. 근데 부모가 그 100을 받았는데 원래 자기가 또 같이 불안하니까 100이 얹어져요. 그런데 그 200이 감정도 전염성이 있어서 다시 자녀한테 가는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가족 전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불안감이 오를 수 있죠. 적당한 시험 불안은 시험 성적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면 오히려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죠. 실제로 공부 준비, 시험 준비 잘 해놨는데 시험 당일날 너무 시험 불안이 치솟아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불안을 다루는데 거의 뇌의 반을 사용하다 보니 뇌 반쪽으로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 이게 실수도 하게 되고 노력한 결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좀 잔소리를 해도 다 자녀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떤 경우는요, 학부모, 우리님까지 같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부부터 관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긍정성이 더 강력하게 필요할수록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부모님이 긍정성이 충분하다 보면 어떻게 자녀의 긍정성을 올리느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가득하면요, 자녀 눈만 봐줘도 나도 모르게 그 긍정성이 전달이 되죠. 하지만 부모님께 고갈되면요, 말로는 힘내라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짜증과 불안이 그 언어로 다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비언어적 소통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는 많이 경험하죠.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누가 와서 힘내 하면 힘 나시나요? 저는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단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한테 더 힐링이 되는 게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활동이 부모님도 함께 지쳐가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마음에 그걸 이제 번아웃이라고도 하는데요. 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충전해라 한다고 충전 안 되죠. 스마트폰도 야 이제 재충전해 내지는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충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너무 지쳤을 땐 하루를 누워 있었는데도 더 지치는 것 같은 경험. 마음 충전도 스마트폰과 똑같이 좋은 에너지원과 연결을 할 때 충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게 people,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쫙 충전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거를 조금 더 키우면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사는 게 스트레스이니까요. 지금 잘못 사셔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인생이 설계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굴곡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좀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잘 회복, 탄력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인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훨씬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자녀와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따뜻한 공감 소통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도 커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권유드리고 싶은 게 1년에 한 명씩 새로운 힐링 친구 사귀기 우리 부모님께 제안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힐링 친구는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명 새로운 힐링 친구 사귀시려면요. 한 달에 한 명씩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12명은 만나야 한 명 정도 나랑 잘 맞네 이 느낌이 오실 수 있죠. 이 힐링 친구는 베프와는 또 좀 다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힐링은 되는데 저 사람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방법 같은데 우리가 힐링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서도 은근히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더 신경을 썼더니 힐링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너무 희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관계를 끊고 자녀와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좋은 힐링 친구를 위한 좋은 만남을 가지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와서 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요. 평생 가져갈 최고의 젊은 힐링 친구는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보살피기도 하지만 내 자녀와 어떻게 하면 매년 새로운 힐링 친구로 리프레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사람만 갖고 힐링이 되면 제가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는 어려울까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꼭 내 자녀가 까다로워서 내가 꼭 잘못 양육을 하고 있어서 전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좀 관계가 어려운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 툭 나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혼자 좀 있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또 뭔가요? 외롭다. 이죠. 자녀도 외롭다. 부모도 외롭다. 외로운 게요. 의외로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훅 날려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요. 꼭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식욕처럼 본능으로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관계도 많아요. 근데 계속 외로워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근데 그런 외로운 유전자가 많은 분일수록 공감 능력도 좋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때 만족감도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 가족도 가까우면 가급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갑자기 그냥 부모 너무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게 부모와의 사별이죠. 오늘 좀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자 된다는 게 거리적으로 완전히 멀어지니까 부모가 주셨던 그 친밀감을 그때서야 느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 너무 뵙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이 드는데요. 참 부모는 미치는 장사 같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멀어져야 그때서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지 않나 싶은데 그 내면에는 가까우면 멀어지고 싶고 멀어져서 자유를 얻으면 따뜻해지고 싶은 이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문화 힐링이라 그러죠. 산책이든 취미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책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산책하다 보면 이상하게 힐링된다라는 느낌 가지실 텐데요. 그 메커니즘을 요즘 메타 비유라고 합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니 메타가 유행인데요. 메타, 초월, 비유,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 그래서 요즘 힐링에 있어서 키워드 2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 연결, 2번째가 공간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에 습득이 되면 내 자녀한테도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주인공으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루 10분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관객으로서 나를 바라봐주는, 우리가 영화관을 가보면 스페이스가 생기죠. 스크린과 나 사이에. 그때 힐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서 마음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내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되진 않죠. 하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줄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소탈한 감성이 생기면서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그걸 습득하게 되고 되게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훈련하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 쪽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오늘 일찍 일어나, 오늘 회사 가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돼, 만나기 싫은 사람도 일 때문에 만나야 돼, 하기 싫은 공부도 원하지 않지만 해야 돼.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에너지를 써서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건데 이쪽은 주로 목표를 높이 올리는 거죠. 성적 올려, 회사 다니는 부모님들 같으면 퍼포먼스 올려, 이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데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표는 높아야 효과적이지만 마음의 목표는 낮추는 거, 소탈함. 오늘 참 바람이 좋네, 오늘 하늘이 좋네, 이런 것들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거를 행복에 대한 역치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나온 방법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거는 관객으로서 나를 보는 메타 뷰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과 그런 좋은 문화, 음악, 자연과의 이런 연결, 공간도 같이 만들면서 새로운 친구도 되시고 또 힐링, 마음 충전도 가지시는 시간들 꾸준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잘 놀아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였습니다.